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이 된 북한은 지금 최악의 상태지요.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본인의 백두혈통을 지키기 위해 오로지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 핵 미사일 개발에만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서 돈주들이 쌀이 없어서 전량세대로 전락했다. 돈주들이 북한 곳곳에서 생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죠. 그만큼 북한 김정은 정권 이 3년 동안 북중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경제의 90% 이상이 중국, 북중 밀수, 밀매 여기에 위전하는 것이 본질이죠. 자, 어찌되었든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의 이 멸망의 가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함경남도, 자강도 대부업자들 쑥대밭이 됐으며 김정은 달러 강탈에 상인들, 돈주들 이렇게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대부법 위반 단속 강화한 북한, 함경남도, 자강도에서만 60여 명 처벌, 대부법 제정 이후 사금융거래 처벌 수위 높여 사금융업자들과 결탁한 안전원들도 본보기 처벌, 북한이 불법 고리 대금업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금융업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초 김정은 정권은 대부법을 제정한 데 따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법기관의 단속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서 대부법이 제정된 이후 3월부터 이달 상순까지 또한 현재까지 함경남도와 자강도 사금융거래로 법적 처벌을 받은 대부업자들 60명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함경남도와 자강도에서 대부업을 하던 사람들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대부업 위반자 40여 명을 단속해 재판에 넘겨 단련형과 교화형을 선고받게 한 도 안전국의 법적 처리 문제가 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가장 큰 성과로 도당위원회에 보고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자강도 소식통은 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도 안전국이 주관한 훈장 수여식이 지난 9일에 진행됐다라며 여기서는 이 자강도 내 대부업 위반자 20여 명을 2차에 걸쳐 일망타진해 회수 자금을 국고에 반납시키고 범죄자들을 교화 보낸 안전원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표창과 훈장을 수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법 위반으로 단속돼 재판에 넘겨져 단련형과 교화형을 선고받은 주민이 현재까지 함경남도에서만 40명, 자강도에서는 20명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부 자금 사정이 악화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은행 거래를 유도해 유휴 자본을 흡수하려 대부법을 제정한 뒤 사금융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의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코로나 때 고리대 하는 돈주들과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잣돈을 구워주거나 물건을 담보로 돈을 내주어 가까스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라며 국가가 사전 통보 없이 포고문을 내려 국경을 봉쇄한 후 장마당 물건 가격이 매일매일
치솟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빌릴 데가 여기 사금융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은 국가가 은행을 믿게 하는 정책을 펴면 고리대금업이나 전당포는 자연히 없어질 것인데 그러기는커녕 인민들이 돈을 꿀 수 있는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아 이제는 급할 때 돈을 빌릴 때도 없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훈장, 표창, 잔치를 펼치고 있다라고 현재 북한 주민들이 맹비난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 개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 자기의 힘으로 힘겹게 모은 전 재산이 종이 조각이 된 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매우 깊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자강도 소식통도 사람들을 교화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속에 각인된 국가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지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은행에 개인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라는 게 국가 정책인데 빌려줄 때 담보 잡힐 것이 없는 사람들이나 급하게 적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는 상태이니 다들 개인에게 이잣돈을 꿔서 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경남도와 자강도에서는 단속, 정보 등을 흘려 뒷돈을 챙기고 사금융업자들, 대부업자들을 잠수, 대피를 도운 안전원 10여 명도 이번에 본보기로 처벌돼 제대되거나 제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의 WTR 소식도 지금 김정은의 달러 강탈이 어느 정도인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평송의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달러가 급한 김정은이가 국가보위성 보위원들과 사회안전성 안전원들에게 돈주들의 달러와 인민폐 이것을 강탈해라. 쉽게 말해 체포영장 없이 돈주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집을 가택수색을 하고 있는데 달러를 쓰는 것이 보이거나 또 달러를 감춘 것이 들통이 나면 그 자리에서 싹 다 몰수해 갑니다. 김정은이가 달러가 부족하니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에게 달러 벌이 명령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성에 있는 이 국가보위성 보위원들과 사회안전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장마당이나 또 골목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달러와 중국 인민폐를 쓰는지 몰래 사복을 입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돈주들과 대부업자들이 달러와 인민폐 거래하는 것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 돈을 좀 많이 가져간 사람을 몰래 뒤따라 갑니다. 뒤따라가서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까지 집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되돌아가서 이 보위원 군복과 안전원 군복을 딱 입고 그 집을 들이칩니다. 그 집을 들이쳐서 집안에서 달러나 인민폐가 나오면 장군님의 명령이다. 달러와 인민폐를 쓰지 말고 공화국 돈을 쓰라고 했는데 왜 이 달러와 인민폐를 쓰느냐. 당의 명령이니 다 몰수하며 뺏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평성에서만 이번 달만 해도 6차례 이상 났다라고 평성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여기에 안전원들과 보위원들이 무차별 돈주들의 달러와 인민폐를 강탈하니 이제 돈주들과 상인들 참을 만큼 참았다라며
충격적인 새로운 저항 방법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평성의 한 돈주 아파트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보이원 2명이 2층에 있는 돈주의 집에 쳐들어가 군홧발로 쳐들어가 그 돈주의 집을 수색하다가 달러가 거의 25,000달러 정도 나오고 인민폐도 수만 인민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안전원들이 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인민반장 오라 그래. 인민반장 오니까 너희들 이거 장군님께서 쓰지 말라고 하는 달러와 인민폐 쓴 거 몰랐냐 소리 지르더니 현장에서 그 돈을 싹 다 강탈하고 현장에서 돈주와 그의 와이프, 아내 또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이 고급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까지 수갑에 채워서 이 체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돈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돈은 앞으로 충성자금으로 바쳐야 하는 돈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으며 조금 있다가 충성자금으로 당위원회에 바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하면서 실제로 당위원회에 바치려고 했던 수첩까지 딱 보여주면서 보라고 이 금액과 액수가 맞지 않나, 이 달러는 여기에다 보내고 이 인민폐는 이 위원회에다 보내려고 했던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안전원들이 갑자기 진짜로 이 당위원회에 충성자금으로 바치는 것이냐라며 두고 보갔다. 그러나 진짜 바치지 않으면 너를 체포해서 구속시키겠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돈주들과 상인들이 어떻게 하나? 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평성에서는 이런 돈주들을 괴롭히는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폭치기 한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 평성 지역의 땡땡 지역에 있는 땡땡 보위원 가족 애들 2명이 갑자기 야밤에 깡패들에게 집단 모든매를 당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땡땡 안전부 소속 이 정치부장 가족 자녀 애들 2명도 골목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들에 의해 다대기, 그러니까 모든매, 그러니까 이제 집단 모든매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저항들이 평성에서만 이번 달 들어 3건 이상이 있었다라는 게 평성 국가보위성 소식통에 밝은 R 소식통의 전원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와서 북한 곳곳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주들의 달러와 인민폐를 강탈하고 있는 이 국가보위성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에게 삽자루 흐려치기, 그러니까 일종의 폭치기 아닙니까? 폭치기가 왜 늘어나겠습니까? 이제는 북조선에서 돈주들이 돈을 주고 조폭들을 고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돈주들에게 고용된 조폭들은 대부분 인민군대에서 저격여단이나 경보병여단, 특수부대에서 격수를 좀 하는 치들을 돈주들이 고용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평성 R 소식통이 전해 올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기의 김정은 멸망, 북한 인민들 해방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이 작심을 하고 북괴 김정은을 박살냈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북한 해커들이 왜 조선업계에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지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섰으며, 문재인이가 대공수사권을 넘긴 경찰, 지금 경찰이 어떤 충격적인 상황인지, 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및
이관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정원은 여전히 북한의 행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곧 국정원에게서 물려받을 대공수사와 관련한 역량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해커들, 김정은 지시받고 조선업체 노린다. 국정원 이례적인 보도자료. 국정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조선업계에 북한 해킹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또한 조선업계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유수의 조선업체를 상대로 해킹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라며 최근 북한이 해군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리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발표를 하며 북한 김정은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해커들이 공격한 업체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동시에 보완 대책을 지원하고 향후 북한 공격이 예상되는 조선 업체에도 자체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 조선업체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김정은의 중대형 군함 건조 지시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해킹 공격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선업체 및 선박, 부품 업체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은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조선업체의 IT, 유지 보수 외주업체 PC를 점거해 우회 침투하거나 국내 조선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피싱 메일을 유도해 악성 코드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대응책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유지보수업체와 고객사 간 원격 접속용 프로그램 점검,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 웹사이트 열람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이관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의 공격에 대비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찰 자체 보고서에서 대공수사 관련 역량 모두 미흡 평가. 경찰이 올해 대공수사권 역량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대공수사 및 관련 정보 수집 역량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조선일보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2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탈북민 보호 강화, 안보수사 활동 강화, 안보정보 수집 분야에 대한 역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우 우수부터 부진까지 7단계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공수사 3개 분야 모두 5에서 6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최근까지도 경찰 대공수사 역량이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20일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해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 경찰 대공수사 역량 부족은 경찰 아닌 문재인 정부 탓. 경찰 대공수사 역량 문제는 경찰 탓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며 경찰 대공수사 인력까지 대폭 감축한 탓에 단기간 내에 대공수사권 이관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지난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감원한 안보 수사관을 우선 3,000명 규모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노태우, 전두환 때처럼 5,000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유동열 원장은 동시에 안보수사 인력 70%를 대공수사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안보수사 인력 2,184명 중 실제 수사관은 28%, 약 60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중 800명은 탈북민 신변보호 인력, 여기에 방첩, 대테러, 산업안보 인력까지 빼면 실제 대공수사관은 370명 안팎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70명의 대공수사관들이 국내 간첩 5만 명을 잡아야 하는 것이 충격적인 현재 경찰의 현 실체다라며 문재인 때문에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 경찰 내부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얼마나 망가뜨려 섰습니까? 지금 국정원이 계속해서 발표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